이번에 노회장 출마하실 때, 어떤 뭐 특별한 배경이나 또 뭐 각오라든지 있었는지. 특별한 각오는 없었고요. 저는 원래 장로 노회장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네. 장로 노회장이 되어서 노회장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들이 노회장 하는 것에 비해서 하는 일도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장로님들이 축도권이 있습니까? 설교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은 또 제가 뭐 이런 데 나서서 활동하고 하는 그런 자질도 부족한 사람이기에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노예를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좀 해주면 좋겠다는 그 목사님 장로님 전화가 많이 있어서 생각을 좀 바꿔서 출마를 했습니다. 이거 선거 때 뭐 장로님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선거에 임했는데,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또 보람된 부분. 네. 먼저 보람된 부분은 우리 노예에 여자 목사님들이 많고 또 미자립 교회들이 많은데, 근데 그분들 그 교회를 우리 전주도에 149개 교회 중에서 90여 개 교회를 제가 직접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참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뵙고 참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했다는 것이 너무나 보람된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처음부터 저는 이제 생각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조직을 갖추거나 또는 뭐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 애를 쓰고 한 이런 것들이 없어서 처음 시작하는 때부터 좀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럴 의사가 있고 제가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작 밑바탕을 준비를 해왔겠죠. 총회장을 하는데도 보니까 최소 5년 전부터는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조직도 없고 그래서 선거운동 하는데 애로가 참 많았습니다. 누가 권유해서 나온 건가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한두 통화가 아니고 저분이 전화 와서 이번에 꼭 나오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능력도 자질도 없고, 그리고 제가 또 이런 걸 뭐 나와서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사양을 여러 차례 했는데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다가 제가 뜻이 강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는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이 또 해야 되고, 출마를 그러다가, 좀 네. 자꾸 부탁을 하셨구만, 권사님한테. 계속 이제 부탁을 하고 하니까 원래 집사람도 당신 누가 그 권유해도 거기에 나가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당연으로 활동하고 그러지 대외적인 일은 좀 삼가라고. 제가 원래 또 사람을 좋아해서 모임도 많거든요. 그래요? 네, 제 이제 뭐 카렌다를 보면 아시겠지만 매달 일정이 하루에 두세 건씩 잡혀 있습니다. 그 모임이? 예, 모임도 있고 약속도 이런 것들 해야 할 일도 써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음 달에도 보면 뭐 3분의 2가량이 벌써 차 있고 이런 상태라 거기 나가면 바빠서 안 된다고 만류했는데, 집사람한테 전화를 하다 보니까 집사람도 이제 그분들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돌아가는 상황이었고, 저도 하도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나가야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집사람도 안 되니까 이제 우리 류병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류병건 목사님이 장로님 당회실에서 좀 뵙게요. 그래서 갔더니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하셔요.
우리 목사님 자체가 정치적인 분이 아니시고 네. 노회 활동하고 하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 생각도 안 하실 분이고 또 겉으로는 우람하게 보이고 네. 크게 보이고 하지만 진짜 이거 상당히 그 내성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장로님 이번에 나오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그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으로 계획 하여튼 이제 뭐 노예 그 스케줄에 따라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뭐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선거할 때 네. 그때 이제 공약에서도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뭐 저는 노회장 1년입니다. 기껏해야 뭘 얼마나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90개 교회를 돌아보면서 느껴진 것들이 미자립 교회가 많다는 거. 그래서 총회에서도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목회지원회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 교회들이 이제 미자립 네. 상태에서 네. 자립하는 이런 교회로 네. 이렇게 탈바꿈해야겠다는 이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고 네. 또 그 여자 목사님들의 숫자가 전주노회가 전국노회 중에 제일 많습니다. 몇 명이나? 한 70여 명에 지금 달하는데 70여 명? 예,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에 한일장신대학교가 한일 여자신학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자 신학생들만 배출을 했기 때문에 남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 목회자들의 비율이 우리 집사람도 그쪽에 출신이고요. 아, 그래요? 네, 전라남도에서 전국 유일의 여자 신학교를 온다고 해서 전주로 와서 저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불행이 시작이 되었죠. 힘든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 목회자들을 위한 어떤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그 행사들도 하고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노회의 분위기가 한쪽에 좀 휩쓸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그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끼리끼리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모든 일을 진행하는 형태 이런 그 상황이 이렇게 엿보이고 반면에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소외되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함께 어우러지고 그리고 일치하고 화합하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전에 노회장님 했던 박종수 목사님께서 너무나 그 활동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분의 반만 따라가도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 특임 국가를 만들어서 시행했던 행사들을 제가 좋은 것들은 그대로 이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릴 적 신앙 교회 출석했던 거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예. 신앙 여정 어릴 적에 언제부터 어디 교회 다녔고 이렇게. 집사람은 원래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권사님은? 성경에도 외조모의 목사님이요. 목사님. 아, 예, 우리 집사람 김효신 목사는 원래 그래요?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효신 효신? 네, 전주도의 목사입니다. 그래요? 아들은 교인은 서울에서 없고요? 목회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예, 그래요? 나는 이제 오늘 처음 알았네. 주님의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서울에? 예, 영락교회 4년 있었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집사람은 그 성경에도 외조모의 신앙을 받아가지고 신앙이 이렇게 계승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집사람 집안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희 집안은 아버지 집안, 어머니 집안 통틀어서 크리스찬은 제가 일대입니다. 일대? 그러면 몇 살부터 교회를 출석한 거예요? 고3 때 고3 때. 처음에 친구의 권유로 우리 집은 크리스찬이 없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 서학동에 살았기 때문에 남성교회 크리스마스 날 가서 과자 타먹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크리스마스 안목사님 교회? 예, 안용관 목사님. 아. 예. 근데 그때는 뭐
그 크리스마스 날이면 다 교회를 나갔었어요. 아이고 뭐다 그랬죠. 뭐. 네, 애들이. 과자 먹고 예. 떡 먹고 요거 때문에 나가는 거. 물론 초등학교 때 뭐 정예사를 가가지고 아침마다 등산을 하면서 네. 약수물을 마시다가 스님들에게 발견돼가지고 가서 이제 누룽지부터 시작해서 아, 과자를 먹기 시작하고 다음에 거기서 참불가를 배우고 아 그랬어요? 또 반야신경을 외우고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탕하고 누룽지가 이제 그리워서 그래서 고3 때 네. 그 완사교회를 집안이 다 다니는 우리 옆에 집에 네. 고등학교 동창이 교회 나가자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권유를 하는데 저는 교회 나가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을 때가 그러니까. 아 이거 나 안 나간다고 해서 핑계를 대는데 이 친구가 매주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숨어가지고 나 없다고 하라고 거짓말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의 권유에 못 이겨갖고 완산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완산? 예.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예? 고등학교 고등학교 전라고. 연락하고. 예. 전라고. 전라중 전라고로 나왔어요. 종합경기장 세대입니다 그때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 그래서 이제 완산교회를 다녔는데 네. 고3이니까 그때가 몇 년도죠? 73년도 73년도. 고3 때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수능 공부를 그때는 예비고사였죠. 그렇지. 그래서 교회를 이제 못 나갔고 수능 끝나고 대학 합격하고 나서 완산교회를 한 달간 다녔는데 사학동에 우리 사는 사학동에 교회가 새로 개척됐어요. 그게 침례교회입니다. 쉽네. 지금 사학동에 남전주 침례교회라고 있는데 남전지 침례. 예. 지금은 그 아드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아, 그래요? 찬양도 잘하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내가 한 달짜리 나간다 완산교회. 그러면 친구가 허락을 하면 집 가까운 우리 교회로 나올래. 대답을 못 해주서는 그러니까 친구 집을 물어갖고 옆에 집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 길로 당장 찾아가서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교인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 지도를 잘 해줄 테니까 우리 교회로 보내주라고. 그리고 그 친구 부모님에게까지 허락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 뭘 모르니까 집사람 원래 장로교 출신이고 침례교 활동을 그때 열심히 했었는데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침례교회로 나간 지 3년 되었을 때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했는데 해가지고 완산동으로 이사 오게 됐는데 이제 아기가 생겨서 아들을 데리고 자전거를 태워서 초록바위를 돌아서 사학동을 가는데 겨울이 되니까 거기 바람이 칼바람이더라. 그래서 이 아들한테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칼바위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완산교회로. 침례교회를 예배만 나가고 새벽 예배, 밤 예배는 완산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그 당시에 완산교회에 여자 전도사님 나이 드신 분이 2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은 뚱뚱원 전도사님이 그 호적계장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몇 달을 다녔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우리는 모르죠. 모르겠구나 하고. 그러더니 한 6개월 지나니까 와서 말을 걸어요. 그러더니 어디 사시냐고부터 물어보기 시작해가지고 그런다고 했더니 그러면 집 가까운 완산교회에 등록하시죠. 그래서 집에 가 상의 좀 한다고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니까 집사람 원래 장로교 출신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 갑시다. 그래갖고 완산교회 등록을 85년도에 85년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완산교회 침례교회는 그만 10여 년 다녔는데 한 4, 5년 4, 5년. 예, 4, 5년. 네, 원래대로 가셨네. 전도했던 완산교회. 그분은 누구세요? 전도하셨던 분. 지금은 그 친구는 저기 군산에서 안과를 하고 있는 전북 의대를 나와가지고 이선구 씨라고 했어요. 전주에서 그 친구 안과 개원할 때 안과가 셋이 있는데 전문의 안과는 하나도 없었대요. 이 친구가 전문의 자격을 따고 안과를 개원한 거예요. 한율 장군에 보니까 김기수 장군님이 오셨대. 예, 이사잖아요. 이사. 예, 예. 이사고
오신 거야. 제가 안 가기 잘했구만. 그러니까 잘 아니 그 제가 그러면서 부딪힐 것 같은데 사실은